전 세계 스마트폰은 지금 애플과 삼성이 꽉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 열의 9은 삼성 또는 애플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점유율 시장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 휴대폰을 팔아보기 위해 동아시아 외딴 섬인 일본이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자기들만의 스마트폰을 열심히 깎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품을 잘 만들었다면 아무 말 안 할 텐데 품질이 영 아니라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앞서 현대 들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귀에도 삼성 이어폰을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LG의 TV로 방송을 보고 마찬가지로 LG의 냉장고와 세탁기로 집안일을 하죠. 이 작은 나라에서 나온 제품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반한 감정이 팽배한 일본마저 한국산 가전은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일본에선 부자 구별하는 법이라는 유행이 나와 집안에 한국산 가전제품의 개수가 많을수록 확실히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서민층이 거주하는 집은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냉장고 같은 것들도 일본 기업이 만든 슬림형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한국 제품은 아예 들여놓을 수가 없을 정도라 합니다.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들은 이런 일본의 서민들을 공략해 현재 일본 내수 시장에 기생하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하면 일본이었으며 모든 전자제품 시장도 일본이 선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버블 경제 시절에는 일본 전자기업들이 전 세계를 주름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전자업계는 자신들이 너무 잘났다는 사실에 취해서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으며 한국에서 삼성과 LG가 바짝 쫓아와도 일본 기술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면서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만의 독자 노선을 탔죠. 그 결과 밤낮 없이 일하면서 연구개발에 몰두했던 한국의 기업들에게 일본은 세계의 선두 자리를 완전히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젠 한국과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파나소닉이 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이름도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추락해버렸고 일본인들에게 의존해서 겨우겨우 적자 속에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일제라면 무조건 구매해주니까요.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업인 파나소닉은 한국의 삼성과 LG에게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모두 밀렸고 그 결과 최근 2년 동안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철수한다는 소식만을 전해왔는데요. 그러자 결국 파나소닉은 지난 9월에 조기 희망퇴직 지원자를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지원자만 1000명이 넘었죠. 날이 갈수록 영업이익은 적자만 나고 발표하는 것이라고는 사업 축소와 철수밖에 없으니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원들은 빠르게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소니는 꿋꿋하게도 자사의 스마트폰 브랜드인 엑스페리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에게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었지만 마지막 자존심인지 아직 사업 철수를 하지 않았죠. 일례로 작년에는 엑스페리아 프로라는 이름의 고급형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발매했는데요. 이 엑스페리아 프로는 소니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스마트폰으로 삼성의 최신 기종과 동급의 성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무려 $2,500, 하나로 약 3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가격이었죠. 이 가격이면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를 사고도 남는 돈이라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한 대차게 욕을 먹고 사업을 접을 줄 알았던 소니가 올해 5월 10일 신제품 하나를 또 공개했는데요. 그게 엑스페리아 1 마크4였습니다. 소니는 이 스마트폰을 공개하면서 가격과 성능 모두 전부 개선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의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서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오겠다고 선언했죠. 소니 측은 카메라 성능과 디스플레이의 고화질을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삼성 갤럭시와 견줘봐도 뒤지지 않을 좋은 폰이라며 홍보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소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걸작은 곧바로 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용 기기로 미리 접해본 해외 리뷰어들의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선 첫 번째로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1,600, 하나 200만 원이나 하는 가격이었는데요. 물론 300만 원이 넘었던 이전 제품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갤럭시의 2배나 하는 가격은 말이 안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소니가 장점으로 내세웠던 카메라 성능이 리뷰어들이 촬영해서 확인해본 결과 카메라에 결함이 있어서 화질이 흐리고 곳곳에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새로 출시한 휴대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니 과거의 소니를 추억하며 아직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려 이 스마트폰에 대해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아닌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 스마트폰의 부품 대부분이 전부 한국산이라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용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생산분이고 빠르다고 자랑한 저장 장치인 UFS는 삼성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존 최고의 화질이라며 자랑하던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받은 것이었죠. 사실 소니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게 스마트폰용 메모리와 저장 장치, 디스플레이 시장은 전부 한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부품을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뭐 당연히 완전 100% 독점한 것은 아니고 중국산이 어느 정도 저가용 시장을 공략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흉내내지 못하는 고급형 부품의 경우에는 사실 한국산 외에는 선택지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의 스마트폰을 따라잡는 성능을 내려면 한국산의 고급형 부품을 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리뷰어들은 비싼 돈 주고 한국 부품이 들어간 엑스페리아를 살 바에는 그냥 갤럭시를 사지 대체 누가 소니 제품을 사겠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죠. 현재 엑스페리아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말은 즉 다르게 보면 생산량이 낮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이 생각하는 라이벌은 삼성과 샤오미입니다. 주문량이 적은데 요구하는 스펙은 삼성과 같은 플래그십급 수준이다 보니 부품의 납품 단가가 비싸 폰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런 폰을 누가 원할까요? 지금에 와서 스펙을 포기하거나 마진을 포기해 이 폰이 저렴해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 폰을 원할지도 미지수이죠. 이제 일본산 휴대폰들은 그저 몇 안 남아있는 팬들을 위한 폰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